청산과 부과된 박씨 부인이 늦은 밤 산중 암자를 찾았다. 스님은 연물을 외다 말고 놀라 맞이했다. 나무아미타불. 이 야심한 시각에 부인은 어쩐 일이십니까? 여인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스님,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시군요. 무슨 일이시오? 돌아가신 서방님 생각에 너무 외롭고 허전합니다. 빈자리가 크시겠지요. 허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 스님께서는 큰 곳을 가지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부인! 빈도는 수행하는 몸. 어찌 그런 말을. 스님의 큰 자비가 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인! 불가합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스님, 어찌 이리 무정하십니까? 그 큰 것을 한 번만.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불경한 말을 계속 뱉으시면. 제발 스님의 그 큰 목탁 소리라도 한번 시원하게 듣게 해주십시오. 예? 스님의 큰 목탁이 유명하던데 그 소리라도 들으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아, 목탁. 단단한 방망이로 세게 두드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오. 내 오늘 번뇌를 잊게 해주고 귓밥이 저절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겠소. 어느 날 박선비가 기생명호를 불러 정자에 앉았다. 그는 진지점잔을 빼며 그녀의 재치를 시험해 보고자 했다. 내 명성은 익히 들었구나. 시와 가무에 능할 뿐 아니라 밤시 중에도 그리 능하다지. 명월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데 과찬이십니다. 나리께서는 어떤 시중을 원하시는지요? 내 듣기로는 자네의 방문이 그리도 부드럽고 좁다 하더군. 오늘 밤 내 그 문을 한번 열어보아도 될까나? 어머, 선비님. 제 방문은 언제나 열려있지요. 허나 허나? 누추한 제 방문은 왜? 굳이 그 문을 여시려면 제 집으로 오셔야지요. 집으로? 제 방에 오시겠다는 방문을 약조를 하셔야지요. 그게 아닌데. 오늘 밤 방문하시어 방문을 넘겠다는 약조하시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말한 방문은 그 방문이 아니라. 예, 선비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럼 여인의 문을 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렇지. 아이고, 선비님도 참. 그 문은 미닫이라 여는 것이 아니라 미는 것입니다. 힘만 좋으시면 언제든 미셔도 됩니다. 어느 마을 삼식이와 애봉이는 혼인한 지 10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패기가 없었다. 대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 시바지 여인까지 구해봤으나 허사였다. 그제서야 삼식이는 씨 없는 수박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낙심한 가운데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같은 마을 절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봐, 덕배. 자네가 아이가 몇이지? 나야 아들만 셋이지. 부럽네, 부러워. 자네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그렇다네. 그래서인데 말이야. 삼식이는 조상 볼 면목이 없는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자신의 아내와 합방을 부탁하는데 아니, 이 친구야, 그게 말이여 방구요.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 사정 좀 봐주시게. 그렇게 둘은 다투다 술을 많이 마시게 돼 술 기운의 덕배는 승낙하게 되는데 약속한 날 삼식은 덕배를 만취하게 만들어 약속한 일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애봉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는 자라면서 마을에서 신농소리를 듣는
똑똑한 사내로 자라게 된다. 이에 삼식과 애봉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아들을 애지 중지 키웠는데 이 소식을 들은 덕배는 이 신동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여 질투의 욕심이나 고을 사또를 찾아가는데 사연을 들은 사또는 두 친구의 주장을 확인했고 판결에 난감해했다. 며칠간 고민한 사또는 묘책이 없어 신동인 아들을 관하로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고 어찌해야 할지 아를 것을 명했다. 사또 나으리, 어떤 농부가 봄이 되어 논농사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벽시 종자가 없어 이웃 친구에게서 이를 얻어 모짜리에 뿌린 후 모를 길러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벼가 논에서 탐스럽게 자라 익어가는지라 벽시 종자를 빌려준 친구가 탐을 내었고 농부가 논에서 자란 벼를 추수할 때 그것은 자신의 벼라고 주장한다면 이 벼는 도대체 누구의 벼인지 사또 나으리께서 참작하여 판결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그제서야 아들을 기른 사내를 아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어느 마을 과부 옥자는 혼자 어렵게 살며 떡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불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겠는다.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래, 이건 분명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옥자는 마을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남의 집 깨나 달기며 몰래 훔쳐 잡아먹기도 하는 덕배 패거리를 의심했다. 그래서 관아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시지요. 그래, 내가 한번 밝혀내 보겠다. 사또는 세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시야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된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그래, 그런데 사또 나으리,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 셋 중에 하나가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 사내도 잡아주시지요. 뭐라?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제가 셋을 차례로 겪어보면 잠결에 느낀 그때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여인 젊은 과부가 신당을 찾아 눈물로 무당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녀는 죽은 서방의 목소리라도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박수나으리, 제발 죽은 서방님의 목소리라도 한번 듣게 해주시오. 꿈에도 나타나질 않으니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가신님의 넋이요, 가신님의 혼이요. 이승에 남겨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거든. 이 미천한 무당의 몸을 빌어 답을 하소서. 무당은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서방님, 저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곳은 춥지 않고 살만하신지요? 아니, 여긴 어디야? 아이고, 서방님 맞군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서방님을 그리며 수절하고 있사옵니다.
그 수절하는 마음은 참으로 고맙소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탁이니 다른 사내에게 계가하시게. 아니, 서방님. 어찌 그런 비정한 말씀을. 제가 어찌 서방님을 잊고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긴단 말입니까? 박수나으리의 몸을 빌려 오랜만에 한따까리 하셔야지요. 빨리 시간이 없소이다. 여보게 이승에서 자네 밤시중 드느라 내 허리가 나만하질 않았소. 저승에서라도 좀 편히 쉬자. 한 부부가 부부 상담가를 찾았다. 아내가 상담사에게 하소연했다. 남편은 밤에 너무 형편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애정이 식었나 봐요. 라면물이 끓기도 전에 끝나버리니까 제가 늘 답답해요. 서럽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상담가는 남편을 보며 물었다. 이 상황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제가 듣기에도 너무하신 것 같은데. 남편은 의아해하며 말하는데 선생님,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사업가입니다. 뭐든 경제적 이점으로 따진다는 거죠. 남편의 말을 들은 상담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꾸했다. 문제는 남편분한테 있었네요. 사모님이 원하는 건 이윤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오늘부터 무한봉사 하세요. 안 그러면 부도납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여인 순자. 순자는 사람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 들었어. 이번에 새로운 의원이 글쎄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고. 그 전람뱅이 최씨 있잖아. 그 의원에게 다녀오더니 요즘 달리기를 한다니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순자는 그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의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곤 의원을 찾아가는데 이보시오. 내가 맛이란 걸 못 느낀다. 아, 글쎄, 뭘 먹으면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자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꺼내는데 부인께 필요한 건 7번째 항아리겠군요. 그리곤 단지를 가져와 열더니 순자에게 맛을 보라고 한다. 순자는 맛을 보고 바로 뱉어내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 맛이야? 왜 똥냄새가 나지? 내가 부인의 혀를 고쳐드렸군요. 순자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떨며 집으로 간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번 의원이 사기꾼을 걸 밝혀내기 위해 찾아가는데 이보시오. 내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요즘 기억이 잘 나질 않소? 어떻게 해야? 그러자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꺼내는데 부인께 필요한 건 7번째 항아리겠군요. 순자는 두말 없이 그 자리에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만다. 부인의 기억도 찾아줬군. 한 젊은 사내가 시름 가득한 얼굴로 의원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그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잔 듯 눈이 퀭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영 기력이 쇠하여 아내 볼 낯이 없사옵니다. 부디 맥이라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의원은 사내를 진맥하는데 어디 보자. 기혈이 허하고 아랫도리가 차갑구려. 이러니 밤일이 힘에 부칠 수밖에. 귀신같이 마치시는군요. 부디 좋은 약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값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사옵니다. 허허, 사내 대장부가 그리 풀이 주고 있을까? 내 비방을 하나 줄 터이니 이 약을 먹으면 하룻밤에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처럼 될 것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흘 뒤 사내는
죽을 상을 하고 다시 찾아오는데 어르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나? 약효가 시원치 않았던가? 약효가 너무 좋아서 탈입니다. 한번 기운차게 일어선 놈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 대문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다 썩는 거 아닙니까? 빨리 돌려내 주십시오. 쯧쯧, 젊은 사람이 그리도 참을성이 없어서야. 내 약방문에 분명히 소상히 적어놓지 않았는가? 예? 약방문에 대체 뭐라고 적으셨기에? 복용 후 아랫도리가 심하게 부어오르나. 나흘 뒤 저절로 가라앉으니 안심하고 즐기라고 분명히 써놓았을 텐데 말일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서를 안 읽으니 참 큰일이야. 어느 마을에 사는 삼식이는 주모 덕자를 좋아했다. 언제 한번 꼬셔볼까 늘 노리고 있었는데 이봐 덕자, 오늘 끝나고 막걸리 한 잔 어때? 술을 또 먹어? 작작 좀 먹어, 이 인간아. 덕자 자네는 까칠해서 내 스타일이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못 맞추면 나랑 한 잔해. 뭔데? 어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 2마리는 수컷이고 1마리는 암컷이었지.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나와 둘이서만 팍간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러자 암컷 개구리가 나도 한 번만 데리고 가줘라 했지. 그러니까 수컷 1마리가 씩 웃으면서 한 번만 주면 데려가 주지 이랬더래. 암컷 개구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수컷 개구리의 제안을 들어줬지. 그리고 열흘이 넘도록 바깥 세상 구경을 미루더니 혼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더래. 아니, 썩을 놈이 있구만. 먹튀네, 먹튀. 이젠 별 수 없이 하나 남은 수컷 개구리한테 말했지. 자신의 소원이 바깥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놈도 똑같이 한 번 주면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또 다시 허락하고 말았지. 그런데 글쎄 이 자식도 며칠을 미루더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 하여간 사내란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래서 암컷 개구리는 혼자라도 바깥 세상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곤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말이야. 한 번만 주면 알려주지. 어느 정경 부인이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은밀히 속내를 털어놓았다. 근래 들어 대감의 밤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복의 의원 양반? 듣자 하니 사내의 기운을 돋아주는 신묘한 비방이 있다던데. 우리 대감께 기별이 갈 만한 약이 있겠소. 밤마다 맥을 못 추니 이대로는 채통이 서질 않소. 다시 예전의 요술방망이를 보고 싶은데. 마님, 걱정 마시지요. 하늘의 기운을 담고 땅의 정수를 품은 명약이 여기 있나이다. 다만 약의 쓰임이 조금 각별할 따름입니다. 각별하다니? 더운 물에 달여 마시는 것이요? 아니면 갈아 마셔야 하오? 약들이 다 그렇지요. 허나 이 약은 대감께서 드실 것이 아닙니다. 뭐요? 그럼 앓는 사람은 두고 누가 약을 먹는단 말이오? 앞집 아저씨가 먹을까? 옆집 잘생긴 총각 먹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뭔 소리요? 마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 3번 식전에 꼭 챙겨 드십시오. 그럼 효과를 볼 겁니다. 내가 왜? 멀쩡한 내가 이 약을 왜 먹는단 말이오? 이건 순돌팔이 아니야? 약장수 맞네, 약장수. 마님, 제가 진맥해보니 말은 더없이 튼튼하여 천리를 달리고도 남겠더이다. 허나 그 위에 올라탄 기수가 부실하여 말에서 자꾸 떨어지니 어찌 말을 탓하겠습니까? 기수가 먼저 몸을 보여야지요. 다리 운동 좀 하시고.
어느 마을에 사는 정대감네 종인 판식이. 판식은 대감댁 주인 마님을 보고 흠모했다. 아이고 어쩜 저리 고울까. 우리 대감 마님은 참 복도 많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쁘고 참 곱다고 와. 그런데 정대감은 자신의 집에 여종 여럿을 두고 닥치는 대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대기 일쑤였다. 여봐라, 오월아. 예, 대감마님. 오늘 밤에 목욕 재개를 하고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아잉, 그제 부르셔놓고 또요. 허허, 앙큼한 것. 오늘도 아주 혼내줄 테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이 모습을 본 판식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기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대감마님은 하얀 백설기같이 아름답고 고운 살결의 주인마님이 계시는데 어찌 오어리같이 못생기고 누추한 계집이 뭐가 좋다고 부르십니까?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대감이 답하기를 그건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생각해 보거라. 백설기 떡을 먹을 때는 누런 오이김치를 곁들여 먹어야 제맛이 나지 않느냐?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이 나거든. 그래서 한 번씩 곁들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 그렇군요. 고로 여종을 오이김치종이라고 불렀다나 어쨌다나. 복길이네 집엔 머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인 봉구는 일을 기똥차게 잘했는데 장작 다 팼니? 내 안방마님. 아주 기똥차게 패서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김대감네 가서 볏짚하고 쌀가마니 좀 가져오너라. 그것도 다 했지요. 아주 옮기느라 피똥 쌀 뻔했구만요. 혼자 하느하라. 아이고 마님. 아주 힘들었지요. 글쎄 봉구 이 녀석이 비실비실해서 혼자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래 내 닭 한 마리 올리라고 할 테니 먹고 하거라. 감사합니다. 복길이는 봉구만 하고 윤식이는 농땡이 부리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새끼를 꼬아놓거라. 아침에 확인할 터인즉 가늘고 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꼬아두거라. 그날 밤. 아이고 허리 아프고 손 아파서 못 해먹겠다. 들어가서 발바닥 닦고 잠이나 자야지. 야, 겨우 하나 꼬고 끝내. 할 수 있는 만큼만 꼬라고 하셨는데. 너나 많이 해라. 이거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봉구는 밤새 새끼를 꼬는데 다음날 그래 시키는 대로 잘했느냐. 창고에 가서 너희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돈을 깨어서 가져가거라. 새끼를 꼰 만큼 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아, 정말입니까, 마님? 아싸. 그렇게 봉구는 몇십 개의 새끼를 가지고 창고로 달려간다. 게으름뱅이와 열심히 노력하는 자의 차이를 두려는 마님의 현명함에 봉구는 감탄하는데 아니 자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잉 이렇게 한 번씩 당근을 줘야 봉구가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아 몰라. 나 서운해. 우리 애기 삐쳤어. 알았어. 이따 고기 삶아줄게. 그럼 먹여줘. 알았어, 이쁘나. 장터에서 백정 만드기에 칼놀림이라도 현란하여 순찰을 돌던 신임 사또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사또는 만드게 그릇이 궁금하여 시험삼아 물었다. 이모게, 너는 평생 짐승의 살과 뼈만 만지며 살았을 터. 짐승과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겠구나.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소인이 아는 것이라곤 칼질밖에 없는 것을요. 그렇다면 내 하나 묻겠다. 내 생각에 여인의 몸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느 것이더냐?
정절이나 지혜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말거라. 만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진주가 들어있는 그것입니다. 나으리. 무엇이? 진구라니. 바다의 그 조개를 말하는 것이냐? 예, 나으리. 처음에는 짭조름하게 입맛을 돋우고 맛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 깊은 풍미가 우러나오지요. 또한 사내의 양기를 북돋아 밤의 군왕으로 만들어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이 천한 것이. 어찌 여인의 몸을 그런 것에 비유하며 상스러운 말을 하느냐? 나으리께서 오해하셨습니다. 소인이 말한 것은 여인의 입술이옵니다. 조개처럼 벌어지는 입속에는 옷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진주 같은 혀가 들어있고 번질번질한 입술은 조개 껍질을 닮지 않았습니까요? 입술로 내는 고운 말씨와 지혜로운 대답이야말로 여인의 가장 귀한 보배가 아니겠는지요? 나으리께서 생각하신 게 뭔지 모르겠는데 소인 같은 청것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어느 깊은 밤 아내가 자다 말고 갑자기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아내의 얼굴에는 놀람이 가득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제가 방금 아주 묘한 꿈을 꾸었어. 빨랑 일어나 보라니까 확! 왜 그러? 한밤중에. 무슨 꿈이길래 이리 호들갑이오? 제가 꿈에서 장에 갔는데? 글쎄, 장사꾼들이 저마다 자기 물건을 팔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파는 물건들이 뭐였냐면 사내들의 소중이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소중이를? 허참 자네도 무슨 그런 꿈을. 그런데 궁금하긴 하구려. 말해보시오. 들어보시오. 정승 판사의 것은 금덩어리, 부잣집 도령의 것은 은 닷돈, 이웃집 돌쇠의 것은 서푼에 팔리고 있다이다. 거참 웃기지 않소? 재미있는 꿈이구려. 그래서 내 것은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내 것이 금 서너 덩어리는 되었겠는데 남산 바위만 하지 않소. 강세지 강세? 여보, 화내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서 말해보시오. 당신의 것은 덤으로 주더이다. 뭐라고? 이 여편네가 덤이라니. 덤으로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돌쇠 것을 사는 사람에게만 끼워서 주더이다. 이 서방이 친구 최서방을 집에 데려와 술상을 벌였다. 그는 입이 닳도록 자기 아내의 순종적인 태도를 자랑했다. 여보게, 우리 마누라만큼 지아비 말을 하늘처럼 받드는 여인은 없을 걸세.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지엄이라네. 정말인가? 자네가 그리 부럽네 그려. 내 전처는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았었는데. 콩으로 매주 아닌가? 아 맞다. 내가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지. 임자! 오늘 밤 내 벗을 극진히 대접하도록 하시오. 이 사람아, 취했으면 곱게 잘 것이지.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린가? 괜찮다니까.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하하. 다음날 아침 숙취의 머리를 부여잡으며 일어나는데 아이고, 머리야. 내가 어젯밤에 혹 실수한 것은 없는가? 아니네, 자네 부인이 참으로 현숙하더군. 자네가 그리 말했는데도 끝까지 내 옆에 눕지 않고 밤새도록 자네 옆만 지키더라네. 아, 그랬나? 이놈의 술주정. 요놈의 술이 문제야. 그럼 이만 가보겠네. 신세졌구만. 잘 가게나? 그때 부인이 들어오는데 서방님, 어젯밤에 분부하신 대로 최 서방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소이다. 뭐라고 이 여편네야? 그걸 말이라고 해? 왜요? 나는 서방님 말만 들었는데. 나한테 난리야. 그렇게 이 서방은 술을 끊었다고 한다.